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 백내장, 초기 증상과 지혜로운 관리, 발췌보온을 보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어르신 건강 정보 느낌이지만 사실 눈 건강은 우리 모두한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눈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볼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내장 초기 신호가 대체 뭐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좀 확실하게 짚어보는 게 목표예요. 자료에 나온 김순자 어르신 사례처럼요. 이게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시력이 약간 변했을 때 나이 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넘기기 쉬운데 근데 그 작은 변화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 오늘 그걸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우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네, 김순자 어르신 경우가 딱 그렇더라고요. 60대 후반이신데 그 좋아하시던 뜨개질이나 화초 가꾸기 있잖아요. 그게 점점 힘들어지셨대요. 처음엔 그냥 노안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병원에 가보니 초기 백내장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백내장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 백내장은요, 우리 눈 속에 그 투명한 수정체, 카메라로 치면 렌즈 같은 부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뿌옇게 흐려지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깨끗했던 유리창에 김이 서서히 서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주로 노화 때문에 수정체 안에 있는 단백질 구조가 변성되면서요,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산란되니까 뿌옇게 보이는 겁니다. 물론 다치거나 당뇨병 같은 다른 이유도 있긴 하고요. 그 단백질 구조 변화 때문에 빛이 퍼져서 그렇군요. 그래서 김순자 어르신도 그 뜨개질 코가 잘 안 보이고 그러셨겠네요. 자료에 보니까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있던데요. 예를 들면 시야가 안개 낀 것처럼 뿌옇다. 아니면 밝은 데 나가면 눈이 너무 부시거나 빛이 번져 보인다. 또 하나자 여러 개로 겹쳐 보인다. 이런 거요.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청취자분들 중에요? 네, 근데 이런 초기 증상들을 그냥 에이,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무시하면 좀 곤란해질 수 있어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걸 그냥 두면 수정체 혼탁이 점점 심해져서 시력이 크게 나빠지거나 심하면 실명까지 갈 수도 있고요. 또 녹내장 같은 다른 안과 질환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좀 안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시력 문제 말고 또 다른 영향 같은 것도 있나요? 그냥 안 보이는 것 외에. 그럼요. 일단 시야가 흐릿하니까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요. 운전이나 세밀한 작업 같은 일상생활이 당연히 불편해지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까지 생긴다고 하니까 정말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기 발견 그리고 관리가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문제겠네요. 초기 백내장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도 꼭 수술 아니더라도 비수술적인 관리법을 꽤 강조하던데요. 4가지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첫째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 1년에 한두 번은 꼭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요. 둘째는 자외선 차단, 이거 중요하죠. 선글라스나 모자 쓰는 거요. 근데 흐린 날에도 꼭 써야 한다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 항산화 성분 많은 채소나 과일 먹고, 금연, 절주, 기본적인 거지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눈 피로 줄이는 노력. 그러니까 충분히 쉬어주고 눈 마사지나 찜질, 인공 눈물 사용하는 것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이런 현대의학적인 관리법들이 기본이고요. 또 자료에서는 결명자차 같은 전통적인 방법도 잠깐 언급하긴 했죠. 물론 특정 질환이 있다면 이건 꼭 전문가랑 상의하셔야 하고요. 더 크게 보면 이건 그냥 증상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눈 건강 전체를 좀 적극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볼 수 있어요. 자료에 나온 다른 분들 박철수, 이명숙 어르신 사례처럼요. 꾸준히 관리하면 백내장 진행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희망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눈이 좀 침침하거나 뿌옇게 보이는 그런 미묘한 변화를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 않는 게 일단 첫걸음이겠네요.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전문의 찾아가 보고 정기검진 받으면서 자외선 차단, 생활습관 개선 같은 적극적인 관리가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백내장, 나이 들면 흔히 오는 질환이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시력이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점 하나를 질문으로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그 초기 증상 중에 일시적으로 가까운 게 더 잘 보이는 느낌, 그러니까 노안이 갑자기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겉보기에는 뭐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사소해 보이는데 사실은 더 깊은 주의가 필요한 우리 몸의 다른 미묘한 신호들, 그런 건 또 없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 백내장 초기 증상과 지혜로운 관리 발췌보온을 보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어르신 건강 정보 느낌이지만 사실 눈 건강은 뭐 우리 모두한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눈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볼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내장 초기 신호가 대체 뭐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좀 확실하게 짚어보는 게 목표예요. 자료에 나온 김순자 어르신 사례처럼요. 이게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시력이 약간 변했을 때 아유, 나이 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넘기기 쉬운데 근데 그 작은 변화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 오늘 그걸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우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네, 김순자 어르신 경우가 딱 그렇더라고요. 60대 후반이신데 그 좋아하시던 뜨개질이나 화초 가꾸기 있잖아요. 그게 점점 힘들어지셨대요. 처음엔 그냥 노안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병원에 가보니 초기 백내장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백내장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 백내장은요, 우리 눈 속에 그 투명한 수정체, 카메라로 치면 렌즈 같은 부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뿌옇게 흐려지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깨끗했던 유리창에 김이 서서히 서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주로 노화 때문에 수정체 안에 있는 단백질 구조가 변성되면서요,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산란되니까 뿌옇게 보이는 겁니다. 물론 뭐 다치거나 당뇨병 같은 다른 이유도 있긴 하고요. 아, 그 단백질 구조 변화 때문에 빛이 퍼져서 그렇군요. 그래서 김순자 어르신도 그 뜨개질 코가 잘 안 보이고 그러셨겠네요. 자료에 보니까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있던데요. 예를 들면 뭐 시야가 안개 낀 것처럼 뿌였다. 아니면 밝은 데 나가면 눈이 너무 부시거나 빛이 번져 보인다. 또 하나자 여러 개로 겹쳐 보인다. 이런 거요.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청취자분들 중에요? 네, 근데 이런 초기 증상들을 그냥 에이,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무시하면 좀 곤란해질 수 있어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걸 그냥 두면 수정체 혼탁이 점점 심해져서 시력이 크게 나빠지거나 심하면 실명까지 갈 수도 있고요. 또 녹내장 같은 다른 안과 질환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좀 안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 시력 문제 말고 또 다른 영향 같은 것도 있나요? 그냥 안 보이는 것 외에. 그럼요. 일단 시야가 흐릿하니까 넘어질 위협이 커지고요. 운전이나 뭐 세밀한 작업 같은 일상생활이 당연히 불편해지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뭐랄까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까지 생긴다고 하니까 정말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기 발견 그리고 관리가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문제겠네요. 초기 백내장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도 꼭 수술 아니더라도 비수술적인 관리법을 꽤 강조하던데요. 4가지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첫째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 1년에 한두 번은 꼭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요. 둘째는 자외선 차단, 이거 중요하죠. 선글라스나 모자 쓰는 거요. 근데 흐린 날에도 꼭 써야 한다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 뭐 항산화 성분 많은 채소나 과일 먹고 금연, 절주. 기본적인 거지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눈 피로 줄이는 노력. 그러니까 충분히 쉬어주고 뭐 눈 마사지나 찜질, 인공 눈물 사용하는 것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이런 현대의학적인 관리법들이 기본이고요. 또 자료에서는 뭐 결명자차 같은 전통적인 방법도 잠깐 언급하긴 했죠. 물론 특정 질환이 있다면 이건 꼭 전문가랑 상의하셔야 하고요. 더 크게 보면 이건 그냥 증상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눈 건강 전체를 좀 적극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볼 수 있어요. 자료에 나온 다른 분들 박철수, 이명숙 어르신 사례처럼요. 꾸준히 관리하면 백내장 진행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희망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눈이 좀 침침하거나 뿌옇게 보이는 그런 미묘한 변화를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 않는 게 일단 첫걸음이겠네요.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전문의 찾아가 보고 정기검진 받으면서 자외선 차단, 생활습관 개선 같은 적극적인 관리가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백내장, 나이 들면 흔히 오는 질환이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시력이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점 하나를 질문으로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그 초기 증상 중에 일시적으로 가까운 게 더 잘 보이는 느낌, 그러니까 노안이 갑자기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겉보기에는 뭐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사소해 보이는데 사실은 더 깊은 주의가 필요한 우리 몸의 다른 미묘한 신호들, 그런 건 또 없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